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 특성화고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김세희라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특성화고 바로 알기 팩트체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체크, 특성화고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저한테 특성화고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듣다 보면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어디서 이런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왔지?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목을 팩트체크라고 하고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 특성화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에 특성화고등학교 하면 어떤 얘기를 주로 들으셨었습니까? 저는요, 첫째, 몇 가지로 좀 정리했는데요. 첫째 말씀드릴게요. 첫째, 특성화고에 입학하면 무조건 취업한다. 취업 안 하면 안 된대. 야, 대학 못 가.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팩트체크입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두둥. 예, 아니죠. 여러분 이거 거짓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특성화고는요, 집안의 경제사정 안 좋고 좀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입학하는 학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대학도 보내주시고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요? 두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이 또한 진실이 아니죠, 여러분. 물론 본인이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내가 뭔가 취업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아주 착한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다 부모님을 돕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특성화고를 입학하는 건 절대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특성화고 학교의 학생들은 공부에 관심 없고 그냥 하기 싫어서 아무거나 그냥 되는 대로 되자 해서 입학하는 친구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는 친구들이다? 팩트체크예요.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 학생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물론 뛰어나고 훌륭한 학생들이 있으면 책상에서 자는 학생들이 있죠. 근데 그게 책상에서 자는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만 있어요? 있잖아요. 내 옆에도 지금 자는 애 고등학교 들어가도 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여러분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어떻게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는지 정리해서 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성화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뭐 어떤 거를 배우고 뭐 이런 내용보다는 여러분에게 조금 집중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특성화고를 입학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1학년, 2학년, 3학년 너무 잘 지냈어요. 그럼 졸업이라는 걸 하겠네요. 그럼 내가 특성화고를 졸업할 때쯤 선택할 수 있는 4가지의 진로 선택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일반계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매우 잘 보냈어요. 졸업을 할 때가 됐어요. 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죠? 아마 2가지? 하나는 당연히 대학 가겠죠? 나머지 1가지는요? 재수한다? 집에 있는다? 일단 좀 쉰다? 뭐 이렇게 해서 4가지 만드나요? 예,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렇게 선택의 폭이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주로 대학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니까요. 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 4가지 문,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선취업 후 학습이란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도 가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지역인재 공무원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요, 네, 여러분 공공기관 아니면 일반 기업이요. 이런 데 취업해서 빠르게 사회 진출하실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요, 밀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창업을. 4가지 다 할 수 있는 게 사실 특성화고죠.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래요. 선취업 후 학습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 말 그대로예요. 취업을 먼저 하고요. 학습을 후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취업이 뭐냐? 여러분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들어가셔서 3년 동안 일단 특성화고등학교 입학했어요. 자, 졸업을 먼저 해야 돼요. 졸업한 다음에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어느 회사든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최소 3년 정도의 근무를 했어요. 그럼 나는 회사원으로 3년 생활을 한 거죠. 이렇게 생활을 하시게 되면 대학에서
여러 전형이 있잖아요. 사실 대학이. 근데 그 전형 중에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3년 동안 근무했던 학생들이 정말로 공부에 뜻이 있을 때 대학에서 그런 사람들을 면접을 통해서 받아주는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앞에 써 있는 거죠. 자, 이런 재직자 특별전형은 반드시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어요. 이때 대학에 들어갈 때 첫째, 수능 안 봅니다. 둘째, 고등학교 내신 성적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만 해요? 내가 당신네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이런 공부를 왜 하고 싶은지, 이런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면접만 보고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해서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사람을 뽑는 대학들이 어떤 대학이 있어요?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입이 쫙 벌어지는 대학들이 앞에 수두룩 쫙쫙 나와 있네요. 건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대. 뿐이 아니죠? 어떤 대학들이 있어요? 서경대, 과기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대, 숭실대, 중앙대, 한양대, 뭡니까? 한성대, 홍익대. 또 누구 이름 안 불러주면 섭섭할지 모르니까 제가 다 읽었어요, 여러분. 자, 볼게요. 여기에 있는 대학교, 여러분이 회사 다니다가 3년 정도 일하다가 후 학습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보시면 정원 많지 않아요. 다 들여보내준대요? 아니요, 면접 본대요. 근데 대신에 내가 3년 동안 일하면서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면접을 잘 보면 교수님들이 뽑아주는 거죠. 후에 공부하면 어때요? 먼저 좀 취업하면 어때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정말 생겼을 때 오히려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서울에만 있지 않아요. 인천권에도 인천대, 인하대, 단국대, 아주대, 안양대, 용인대, 서울 산기대, 한양대, 에리카 등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사하게 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이라는 겁니다. 대학의 기회도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재직자 특별전형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특성화고등학교 다니시다가요. 일반 개혁고등학교 친구들처럼 수시전형으로 대학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의 성적대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는 무조건 취업만 하는 학교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정보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지역인재 공무원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발탁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9급 공무원 100대 1 넘는 거 아시죠? 7급 공무원 더 힘든 거 아시죠? 오히려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요. 대학교 1학년 바로 노량진 가갖고 공무원 시장에서 공무원 준비해서 저는 공무원 취업하는 애들, 공무원으로 합격해갖고 공무원 진출하는 친구들도 보거든요. 아니 그럴 건 못하러 대학 들어가느냐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일반적인 9급, 7급 아니라 똑같은 9급 공무원인데 지역인재 공무원 제도라고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들만 그 줄 중에서만 뽑는 게 있어요. 공무원 제도가. 그래서 상업계열 친구들 약 100명 이상 작년에도 뽑았고요. 공업계열 친구들 10명 정도 뽑았거든요. 여러분에게 공무원이 진짜 원하는 직업이라면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시면 저렇게 공무원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학교가 아예 학급을 운영해서 도와주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진로의 문 공무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세 번째 볼게요. 제가 한 신문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왜요? 이제 일반적인 사기업,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수시 채용에 경력직을 많이 뽑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들어가기 굉장히 문이 좁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은 더 많은 친구들을 뽑아주고 있고 이런 공공기관에서 고졸 채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불필요하게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학력 과잉, 학력 인플레 현상이 생기면서 고졸 채용은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 제가 5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이런 데서 고졸 채용 모두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도 물론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데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특성화고등학교 친구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또 하나의 문은 창업의 문입니다. 전 실제로 유튜브에서 지금 앞에 보이는 학생의 이 화면을 봤는데요. 이 학생이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가 상처가 나서 밴드를 붙일 때 밴드가 이렇게 손이 관절이 있으면 잘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관절 사이에 붙이기 아주 신기한 밴드를 만든 거예요. 이걸로 5천만 원의 창업 지원 자금을 받아서 실제 회사를 만들고 이거 유튜브에다 올렸더라는 거죠. 이 학생 또한 특성화고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취업,
대학, 창업, 공무원 여러 가지 제도들을 열어놓고 알려줄 수 있고 육성해 줄 수 있는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서 여러분만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바른 선택. 자,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 저는 특수 목적고, 다시 말하면 특목고 갈 건데, 특성하고 저는 뭐 관심도 없어요. 예.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그 선택의 전제에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풍부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선택 못하는 친구들은 뭐다?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다름 아닌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왜 특성화고등학교였습니까? 빠른 전공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할 때 여러분의 강점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거였습니다. 저의 추천 한번 믿어보시고 열심히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올바른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때 실패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진학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관심 있는 특성화고가 있다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그 특성화고 진학에 대해서 이제는 부모님과 엄마, 아빠 내가 이만큼 알아봤어요. 엄마, 아빠 저 여기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싶으니까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멋지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학교 3학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